이제 우리 박수로 우리 이상기 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기입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다뤄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냥 궁금해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굉장히 할 거냐고. 날씨도 더우니까 오늘 좀 무시시한 얘기 지금 목사님을 맡아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병 중에도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병들이 아무 증세가 없는 병들이 있어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혈압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죠. 혈압이 높은 거죠. 혈압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정맥인데 이게 이제 동맥이에요. 동맥에 이게 월이 이렇게 두껍고 일로 피가 흘러가고 이제 온 몸에 이제 영향을 나눠주는 건데, 피가 흐를 때 이 혈관의 벽이 받는 압력이 혈압이에요. 근데 정상 혈압은 우리가 보통 140에 90까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을 갖다 뭐 120에 80, 뭐 자기 나이에서 얼마 빼고 요즘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최고 혈압, 다시 말해 수축기 혈압은 140, 확장기 혈압, 최저 혈압은 보통 90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봅니다. 이제 혈관이 이게 정상 혈관인데, 혈관 벽이 이렇게 이 정도인데 이거 혈관이 넓어졌잖아요. 혈관 벽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장기에서는 일정한 양의 피를, 영양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혈관이 줄어져, 혈관이 이게 두꺼워서 이건 다이아메타가 이게 좁아졌건 넓어졌건 여기 얘들이 받아야 하는, 우리 티슈가 받아야 하는, 올간들이 받아야 하는 피양은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피가 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혈압은 자꾸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똑같은 양의 피를 넓은 데 가는 거고 좁은 거 가는 거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있는 사람은 자꾸 혈관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 혹은 뇌혈관 질환이 일어나서 중풍도 일어나고 심장마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는 건데, 이게 얼마나 흔한 병이냐면 이게 복잡한 슬라이드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자는 35세 이상만 되면 39% 이상이 혈압이에요. 여자는 29%. 그러니까 뭐 굉장한 양의 환자들이, 굉장한 숫자의 환자들이 이제 이 고혈압에 걸리는 건데, 이 WHO 통계에 보면은 1년에 고혈압으로만 죽는 합병증으로 인해 죽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900만.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전 세계 사망률이 그게 다시 말해서 12.8%가 이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에 의해서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우리가 잘 치료하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1년에 죽어가는 900명 속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이제 혈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동맥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뇌에 들어가는 뇌동맥, 그다음에 심장에 들어가는 심장 관상동맥.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하고 이제 뇌혈관 질환이 제일 무서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고치는 게 이제 제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혈압의 병의 문제가 또 뭐냐면은, 자기 고혈압 있는 거 아는 여러 환자들, 의사한테 가서 치료도 받고 집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10명 중에 3명은 아직도 혈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고혈압은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만도 할 수 없고 의사 혼자만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뭐 열어보면은 이 고혈압 증상이 9가지가 있다고 써 있지만은 이 9가지는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이건 다른 병에서 다 나타나는 질환이라죠. 증상들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60% 이상에서 아무 증상 없어요.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그럼 이제 의사 사무실에 가서 혈압을 재니까 우연히 높거나 혹은 약국에 가서 뭐 약 사다가 재갖고 높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뒷골이 뻐근하다는 사람 많아요. 와갖고. 근데 재보면 혈압은 다 정상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증상이 없이 이제 혈압이 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도 혈압을 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가실 때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혈압 재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나눠요. 가정에서 재는 거, 가정 혈압. 그리고 이제 의사 사무실에 가갖고 재는 거, 이제 뭐 전문가 혈압.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잘 이상하고 뭐 너무 이게 프럭츄에이션이 심해갖고 혈압을 도저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차고 다니면서 24시간 혈압도 측정하고 이런 측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의사 사무실에 가서 재는 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판정을 내릴 때에는 그 전문가 사무실에 가갖고 2번 이상을 가갖고 혈압이 140에 90 이상 나오면 그건 고혈압으로 해갖고 이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이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제일 많은 게 80%가 원인 모름이에요. 그 우리가 뭐 그냥 이디오패틱이라고도 얘기하고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다고도 얘기하는데 나머지 20%가 원인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를 유전이 받았기 때문에 언젠간 얘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일생 살 동안에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타고난 지인을 계속 잠재우면 되는 거예요. 지인이 깨어나지 않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혹은 좋은 운동 습관을 갖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가지고 그 지인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고혈압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오셨으니까는 어떻게 그 매니저를 잘하나를 갖다가 오늘 식이요법으로도 배우고 또 운동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고 혼자 약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뭐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 이건 뭐 술, 담배는 우리가 뭐 모든 환자 다 끊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요즘 BMI라는 걸 많이 재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메타볼리즘을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팻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엑서사이즈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루에 40분 정도, 심폐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걷기 운동이나 혹은 이제 그 트레드밀이나 뭐 이렇게 뭐 엘리프티컬 같은 거, 그런 보통 최소한도 하루에 40분 이상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한 300 내지 400 칼로리의 칼로리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이제 뭐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오늘도 뭐 이제 강조하시는 분이 많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기름기 음식, 혈압에는 특히 짠 음식, 그 소디움 같은 거, 나트륨이라 그러죠. 그런 걸 우리가 줄이게 하고, 스트레스 매니지는 여러분이 운동을 하심으로써 그때 많이 매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하여간 이 혈압이나 모든 성인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꼭 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무서운 게 역시 관상동맥에 오는 질환,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고 이제 그 관상동맥이 막히는 그 고지혈증에 의한 그 관상동맥, 고지혈증이 뭐냐면은 그 아까 보신 그 혈관에서 말입니다. 혈관에서 이제 이 혈관에서 이 혈압이 높아지면은 혈압에 의해서 요 내부 여기에 요 혈관 내벽에 가서 이렇게 크랙이 생겨요. 크랙이 생기면은 거기 가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도 혹은 정상이라도 거기 가서 콜레스테롤이 집착을 하게 된다고. 그럼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은 그게 이제 막혀가지고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뇌혈관도 마찬가지고, 뇌혈관도 뇌에 가서 오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한 번엔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철저하게 체중 관리하고 짠 음식 덜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오늘 밤은 12시에 자고 뭐 내일 밤은 1시에 자고 그러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운동은 보통 우리가 최소한도 하루에 40분 이상 하시고, 이런 건 특별히 우리가 뭐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채소 음식, 고기는 좀 삼겹살 같은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이 혈관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혈압 잴 때 언제가 제일 좋으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기상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한 1~2시간 후에 기상하자마자 재시는 거는 굉장히 혈압이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이제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내 가지고 우리 몸에 그 쉽게 말해서 죽지 않게 만들어 놓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로 재 때에는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그래도 지금 안정된 시간에 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집에서 혈관 잴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혈관 잴 때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자에 기대 앉으세요. 등허리를 뒤에 기대 앉아갖고 재이지, 이렇게 등을 앞으로 한 다음에 재면은 혈압이 한 8 내지 10mm의 지지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꽈서 대면 안 돼요. 그것 또한 4 내지 8mm의 지지가 높게 나온다고. 또 말하면서 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잴 때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등허리를 딱 지금 앉으신 자세로 딱 뒤에다 붙이시고 이렇게 재신 다음에 그걸 기록하셔갖고 의사한테 가져오면은 그게 아주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하도 이게 많고 많이 죽으니까 WHO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세계 고혈압의 날. 그럼 이제 지난 지가 한 달쯤 되네. 매해 5월 17일이 고혈압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혈압의 날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병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고혈압 한번 컨트롤을 잘 하십시다. 컨트롤 잘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정기적으로 우리가 의사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자기 집의 습관, 생활 습관, 먹는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거 철저히 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의사가 혼자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혈압을 측정해갖고 자기가 굉장히 어떻게 내 혈압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을까 자기가 해야 돼요. 의사는 조언을 줄 뿐이고 약을 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로 신경을 쓰시면은 좀 더 건강하게 아마 이 심혈관 질환이나 혹은 뇌혈관 질환에 문제 없이 혈압이 계시더라도 컨트롤 잘 되면은 그렇게 사실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제가 받죠. 고혈압에 관한 거 혹은 뭐 다른 내과적인 거 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atrial fibrillation.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뭐냐면 우리 이제 심장이 있는데 여기 심장 그림은 좀 시시한 거 이건 좀 좋지 않지만 심장이 있거든요. 그럼 요 밑에가 우리가 벤트리클이라고 해요. 그 위를 에트리움이라고 해서 에트리움도 두 개야. 오른쪽 왼쪽. 근데 저기 에트리움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심장이 뛸 때 1분에 뭐 68번, 뭐 80번 이게 턱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트리움이라는 데서 그 발전소가 있어요. 지음기가 나와 거기서. 그리고 줄이 있어갖고 그게 벤트리클에 가갖고 벤트리클을 자극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뛰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발전소는 에트리움에 있지만은 뛰는 건 레프트 벤트리클이 뛴다고요. 그래서 그 1분에 뭐 80번, 70번 뛰는 건데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뭐냐면은 이 발전소가 우리 심장은 너무나 중요한 오르간 때문에 이게 중지하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 포텐셜리 다 발전소가 될 수 있는 그 포텐셜리티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에트리움이라는 놈이 자기 혼자 그냥 막 발전소를 패갖고 막 벤트리클을 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트리움이 너무 빨리 뛰게 하니까 벤트리클이 너무너무 빨리 뛰니까는 피브릴레이션 같이 이렇게 뛰어. 1분에 뭐 130번, 180번.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 조금 똑 떨어져 나오면 거기에 뇌로 들어가면 뇌졸중이거든요. 그래서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있으면은 그건 의사하고 꼭 상의하셔갖고 요즘 치료 많이 잘해요. 요즘 뭐 일로 들어가갖고 거기 에트리움에서 막 발전소 많은 걸 다 전기를 찢어서 죽여요. 그럼 매핑을 해갖고 그런 방법 약물도 있고요. 그래서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 그런 병입니다. 좀 위험한 병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쿠마딘이라고 왜 그 피 묽게 하는 약을 꼭 먹이지 않습니까? 그거 뇌졸중 방지하려고 먹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질문 또 하실 거?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 말씀하세요. 포스터 시리에서.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경우 140에 90 이하는 정상이고 그 이상은 이제 뭐 약을 먹으라 이제 의사들이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몸에 그 자가치료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의사들은 그거 이상만 되면은 메디케이션을 주고 약을 먹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패밀리 닥터인가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패밀리 닥터를 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패밀리 닥터를 정해야 되는지 이 사실 이건 좀 이 병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글쎄 그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 교과서에는 140에 90 이상 되면은 약을 먹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야지 심장이 커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 바꾸고 음식 어떻게 먹고 그걸 최소한도 6개월 뭐 저의 경우는 그래요. 3개월 내지 6개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약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생활 습관 개선이나 식생활 개선으로 그 혈압을 우리가 내릴 수 없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숫자에 연연을 해가지고 숫자만 고치기 원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글쎄 그거는 뭐 개인 의사들 그 뭐 속성에 따라서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 닥터 중에서도요 자가치료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치료를 하겠다는 닥터들이 있대요. 자가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알아듣기는 자가치료라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 그렇죠. 음식, 그렇죠. 운동, 물론 체중 뭐 이런 걸 다 하고 그렇죠. 그냥 자가치료 당연히 해야죠. 자가치료 그거를 안 하고 약을 주면은 조금 좀 너무 빠르죠. 제 경우는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 경우에는 한 번 150을 넘었었어요. 근데 닥터가 약을 먹으라고 그래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개월 내지 6개월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제 자신이 체중 조절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상의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 혈압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봤어요. 집에서 쟀을 때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이 닥터 오피스에 가서는 이게 좀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한 10 정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혈압 측정하는 게 세 가지라 했잖아요. 가정에서 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진료 혈압이라고 의사들이 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차고 다니면서 재서 계속 재는 거. 근데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환자들이 의사들 오면은 조금 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꼭 적어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죠.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의사들 보면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서 2번씩 재시고 적어 갖고 의사한테 갖다 주시는 게 굉장히 의사한테 도움이 되고 환자한테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고혈압이 진단돼서 약을 일단 복용한 다음에 그 생활이나 식생활 이런 거 개선이 돼서 약을 줄이거나 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언제쯤 되면 내가 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나 이렇게 시기가 되는지 알 수? 우선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대답하면은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 얼마나 정말로 자기 몸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약을 줄이고 약을 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우도 그런 환자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실 때 환자가 그 약을 먹고 그 어떤 걸 측정해서 그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걸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은 상황에서 이 블라프레셔가 많이 내려가는. 그럼요.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걸. 근데 어느 정도는 대개 이제 환자가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혈압이 뭐 140인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이 없고 뭐 어지럽고 그런 사람도 있고 100 위에 최고 혈압이 100까지 내려가도 뭐 끄떡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으면서 환자마다 다르지만은 환자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끊는 경우도 있고, 네, 줄이는 경우는 아주 많죠. 그래서 약보다는 역시 중요한 게 이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
그다음에 그 자기 관리라는 게 이제 운동, 음식 다 포함됩니다. 그게 사실 약보다 더 중요해요. 질문 또 있으십니까? 하나 더 할까요? 네.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뭐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이 좀 있고요. 근데 또 누가 얘기하기로는 약 하나를 먹게 되면은 그거는 24시간만